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기관 데이터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연구 사례는 이 CGM에 조금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보셨던 연구이실 텐데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에서 주로 사용되는 알렌드로네이트나 나로시펜의 치료제가 두 치료제에 대해서 1:1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였고, 이 연구는 CDM 데이터를 옴옵 CDM으로 변환된 9개 임상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게 아마 2020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된 연구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설정한 것은 연구 디자인 같은 경우는 후약적 코호트 연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코호트 설정 같은 경우는 실험글 알렌드로 첫 복용자, 대조군은 랄록스펜 첫 복용자로 코호트가 설정이 되었고, 아웃컴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아웃컴, 세컨더리 아웃컴을 통해서 총 6개의 아웃컴을 분석을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키라 데이터로 하나 사용한 게 있고, 해외 여러 다른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한 연구이고요. 분석 방법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PS 매칭이라던가 콕스 리그레션 분석을 결과로 분석을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다기간을 연구를 한다면 사실 다기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밖으로 나올 여러 의료 데이터의 그런 개인정보나 이런 점들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뭔가 데이터가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분석을 돌리고 그 각 기관의 분석값들을 이렇게 메타 아널리시스로 서머리하는 것으로 이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현재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는 이제 p-value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우선 논문이 발표가 된 첫 번째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연구 사례, 두 번째 연구 사례 같은 경우도 2018년에 나온 연구로 알고 있고요. 이제 하이드롤로치아리드 이제 같은 약물을 사용했을 때 피부암 위험에 대한 위험률이 다른지에 대해서 복용자와 비복용자에게 차이를 조금 확인하고자 했던 연구이고요. 이 연구도 옴옵 CDM으로 변환된 저희 서울대병원 이렇게 세 가지 병원의 임상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 분석 방법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PS 매칭, 프로페셔널 해저드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의 대상자들이 얼마인지 플로우 차트를 연구 결과로 이제 레포트를 했고, 이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돌리고 그 에스티메이션을 메타 어널리시스로 서머리한 값을 이제 레포트를 한 연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는 저희 에비든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진행한 연구이고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조넷에 가입한 연구자분들에게 매달 두 달마다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레터 중에 작년 10월쯤에 발간된 뉴스레터의 한 사례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당뇨병 진단군과 비진단군 사이의 결핵 위험률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구 디자인도 후약적 코호트로 진행을 했고, 오모 CDM으로 변환된 이제 다기관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분석 방법으로는 인시던스 레이, 콕스 프로페션 해저드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 조금 더 어떻게 타겟군과 컴플레이터 군을 설정을 했는지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타겟 코호트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진단받고 이제 임상 기록이 전후로 90일, 후로는 360일은 최소 임상 기록을 가지는 환자들을 처음 그 데이터를 추출을 했고, 그 중에서 18세 성인이며 이제 암이나 다른 여러 조건들이 없는 환자들을
타겟 코드로 정의해서 당뇨 진단군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컴페레이터 코호트 같은 경우는 모든 상병에서 어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후로 당뇨 기록이 없는 사람들로 진행을 했고, 앞서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는 그 타겟 코호트와 유사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페레이터 코호트는 당뇨 비진단군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 아웃컴 코호트 같은 경우는 결핵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에스티메이션 설계에서 7년 팔로우업을 통해서 폭스 리그레이션을 분석을 진행을 했고, 매칭 같은 경우는 라지 스케일로 진행해서 여러 도메인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으며 1대6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폭스 리그레이션을 돌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결과들을 인시던스 레이 생존 분석, 플러 와이어드를 그림을 통해서 이제 뉴스레터를 발간을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시연을 통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시던스 레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시던스 레이스를 만약에 이 화면이 지금 아틀라스를 접속하면 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인시던스 레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설정 값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결과물은 이 CSV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원하시는 다 기관들의 결과물을 CSV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서머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R코드로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 코드가 좀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조금 불러오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인시던스 레이스에 나오는 그 결과값을 이제 다운로드를 했을 때 그 다운로드 경로에서 저희가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오는 데이터 로드 단계를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그 결과값이 결과값이 타겟 아이디, 아웃컴 아이디, 토탈, 타임 앤 리스트, 케이스 이런 변수 5개로 결과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겟 아이디에서 나오는 이 숫자값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서는 저희가 코드 데피니션이라는 연구 대상자를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코드 데피니션 안에 넘버가 부여가 됩니다. 그 고유 넘버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아이디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375가 저희가 설정한 타겟군일 수가 있고요. 여기 376은 저희가 설정한 컴플레이트 군을 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컴 코드도 설정을 하게 되면 숫자가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이 데이터 상에서는 377은 아웃컴 코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게 저희가 의미하는 타겟군이고 어떤 숫자들이 컴플레이트 군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이것을 타겟군과 컴플레이트 군으로 좀 다시 변경하는 저희 코드를 진행을 했고요. 이 3개의 분석 기관에서는 375, 372 숫자들이 타겟군이어서 이 타겟군들을 타겟이다, 컴플레이트 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변수를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면 타겟군, 컴패레이터 군 이렇게 3가지 타겟군과 컴패레이터 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수가 변경이 됐고 지금 현재 3가지 데이터, 세 기관에서 분석했던 것이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합쳐진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썸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타겟
토탈의 의미는 전체 연구 대상자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타임 리스크로 나오는 이 변수의 의미는 퍼슨 타임을 의미하게 되고, 이 케이스는 이제 발생이 몇 번 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토탈로 나누게 되고, 레이트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타임 리스크로 나눠서 서머리를 해서 인시더스를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메타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메타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피번의 쌍에서 결과물을 다운을 하게 되면 이 뷰 값을 누르면 이런 결과물을 리절트 파일의 zip 파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샤이니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 zip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zip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그 샤이니에서 보였던 해자드 레이시오 값과 컨피던스 인터벌 p-value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여기 어널리시스 서머리 CSV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통해서 저희가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값들을 저장을 했다면 그 값들을 이제 불러오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 필요한 변수들만 가지고 오고 이제 R 바인드를 통해서 세 가지 데이터를 한 가지 데이터로 합치게 되고 그 메타 라이브러리 통해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면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포레스트 함수를 통해서 포레스트 플롯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PPT 상에서 보였던 결과물이 이 결과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카플러 와이어를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경우에서도 이 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스트라타팜, 이 RDS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그 커플러 바이어스 그리기 위한 변수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값을 통해서 커플러 바이어스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 앞단에서는 그냥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로드한 기간이고요. 필요한 타임 값들을 이제 저희는 현재 타임 값이 데이즈로 그 결과물에선 저장이 되어 있어서 서바이벌을 이어즈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했고 이제 기존에 분석하는 것처럼 서브핏을 통해서 카플러 바이어 값을 진행을 하고 뭐 로그랭크 같은 경우도 서브디프를 이용해서 값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게 카플러 바이어 플롯을 그리는 이 함수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면 카플러 와이어 플롯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기간들을 이제 각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통계 결과 값을 이용을 해서 서머리를 해서 리포트를 하는 방식으로 다기간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